94년부터 2002년에까지는 그 중국의 백림사는 우리 스님들 한번 가본 적도 있어요. 진여사, 남화사, 국청사, 그 다음에 작년에 그 봉암사에서 안거 수행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동대 선악가로 좀 강의를 지금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상당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을 공부하면서도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이라는 게 민중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없다면은 사실은 족이 좀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이 간화선에 대해서 토론하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냐?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해도 성과가 없다. 이런 데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차피 출가자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상구 보리도 해야 되지만은 중심 구제도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특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비전이라 생기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졸지 마시고, 너무 피곤해가 조시는 분 간혹 있는데 서로 이렇게 졸면은 옆에 좀 이렇게 꼬집 줘가면서 깨워가면서 그래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질문을 좀 다양한 질문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시간도 따로 있으니까 강사 스님께서 그걸 배려를 해줄 겁니다. 자, 수고 좀 해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오람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승보 종찰로서 대표되어지는 국제적인 수행도량인 송광사에 가서 강당에 학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주 스님을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여러 강사 스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대하니 정말 마음속으로 기쁜 마음이 한량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불교는 출가성단이 성가가 살아있어야만이 불교가 중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송광사는 예 시절에 16국사를 배출한 그런 아주 유수한 그런 수행 도량입니다. 우리가 특히 한국 불교가 원효와 보조로 이어지는 어떤 시대의 어떤 불교의 영광을 그 영광에 만족하면서 이 시대에 어떤 원효가 나지 않고 이 시대에 보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과거에 16국사가 계셨고 지금은 국사가 나라의 스승이 없는 그런 불교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사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또 우리 스스로도 한없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마침 여러분들은 송광사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송광사를 하면 대단한 그런 어떤 가장 불보, 법보, 성보 사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송광사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송광사의 어떤 빛나는 수행 전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한국 본료를 건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강주 스님과 강사 스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삼 밖에서 이 강사가 와가지고 뭐 여러분들에게 굳이 뭘 강의하고 가르친다기보다는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시대의 어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시대의 어떤 수행 풍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울러서 이 시대에 고뇌하고 번민하고 있는 이 중생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해야 될 것이냐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미 강주 스님께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저는 요 근래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10년 동안 나름대로 뭐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세월을 보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석사 논문으로서는 이 송광사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는 규봉 종밀 회통사상이 보조진울 보조 정예결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받은 바와 같이 박사 논문은 도노선 연구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유인물로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한글 초록을 이것은 중문으로 된 20만 자가 넘는 장편의 논문이고 아직 게을러서 우리말로 번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문화라는 잡지에서 한글 초록을 부탁해서 그 초록을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유인물은 바로 이 한글 초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강 아마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하시면서 논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제가 조금 공부한 내용은 도노선에 대해서 도노선이 무엇이며 요한 어떤 불교 역사상에서 도노와 점수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인도 불교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리고 중국 불교에서는 과연 던점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어떻게 dom과 점이 오와 수가 받아들여졌는가를 어떻게 보면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혹은 입체적으로 살펴본 그런 어떤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특히 성가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출가 중심주의 그리고 아마 출가 우월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정주의 이런 어떤 그 수행 가풍 혹은 어떤 그 불교의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어떤 많은 대중들을 생각하면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해야 될 우리
젊은 눈푸른 납자들은 과연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아울러서 어떻게 교화의 손길을 펴야 되는가, 이것은 정말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출가자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어떤 조그만 이익, 나의 육신에, 나의 어떤 작은 정신에 어떤 소화적인 삶이 아니라 대화적인 전 우주적인 삶을 걸어가겠다고, 살겠다고, 그래서 인천의 사표가 되기 위해서,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출가를 했습니다. 이 출가가 어찌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처음 출가해서 강당에 있거나 혹은 기초선언이나 이런 어떤 비구계를 받기 이전 혹은 갓 비구계를 받고 10년차 이하에는 정말 그래도 신심을 가지고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길을 찾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꾸려가려고 합니다만, 자금의 우리 종단의 현실을 보면 10년이 넘어가 버리면 대부분의 스님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스님들이 관념불교에 빠져가지고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게 실천이 없는 어떤 이론에 맴도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 강당에서 강주 스님을 모시고 강사 스님을 모시고 이 공부하는 이 공부가 정말 살아있는 공부, 정말 자기 정신을 일깨우면서 아울러서 나와 더불어 함께한 모든 이웃과 사회와 중생에게 회양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살아있는 공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감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머리를 깎고 출가위성, 부모 형제를 하직하고 정말 수행과 깨달음으로서 올곧은 삶을 살고자, 그리고 이 올곧은 삶의 향기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생명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삼복더위에 가수장성을 수하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생계에서 정말 희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수행 공동체입니다. 수행 공동체. 우리가 많은 모임이 있죠. 뭐 개 모임도 있고, 세상에 보면은 무슨 이익 집단이 있고, 그리고 상업 집단이 있고, 생산 집단이 있고, 소비 집단이 있고, 그리고 많은 어떤 마피아 집단이 있고, 이런 많은 어떤 공동체가 있지만은 우리의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공동체, 그것을 이름하여서 수행 공동체, 깨달음의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급생내 부처님 은혜로 그래도 다른 회중에 들지 않고 다른 어떤 공동체에 들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충성을 명세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각자 자신의 어떤 활발한 어떤 자기의 지혜로서 자기 공부를 열어가는 그런 어떤 정말 아름다운 수행 공동체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이 북받쳐 오르는 이 어떤 신심과 원력을 우리는 가히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 젊은 성가가 우리 한국 불교를, 우리 종단을 젊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기성세대로서, 기성세대들은 너무 현실에 영합하고 너무 관념적으로 불교를 대하고 너무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사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 불교를 구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당에서 비구대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그냥 선배 눈치 보고 후배 좀 엿보면서 강사, 강주 스님
근데 그냥 배우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출가 이성한 머리를 갖고 출가한 것이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애쓴 사람은 어떻게 해서요? 지금 당장에 우리들은 어떤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며, 그리고 미래의 우리 훈련은 과연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수행의식과 역사의식이 결여된 수행자는 어떠한 의미에서 진정한 수행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머리를 갖고 가사장삼을 수한 명자 삼위, 명자 수행자에 거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로 진실된 모든 사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의 어떤 기존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자기가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 풍요함을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려는 어떤 그런 보살의 정신으로서 보살행으로서의 강당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연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기호를 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뭐 훌륭한 아우가 될 수 있고 뭐 내보다 나이 더 먹은 사람도 혹시 계실 수도 있으니까 형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출가했던 스님으로 봐서는 어떤 일물 제자로서 또 어떤 조계종단에 조계의 당간에 정말 조계의 전법 깃발을 풀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보심조사 수행하는 어떤 도반으로서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연금의 미래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긴장하지 말고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긴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놀러라 해가지고 저 강사가 뭔 소리를 또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우리 한번 된통을 한번 이겨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아는 거 많은 분은 강준 스님이 많이 아시고 또 강사 스님이 많이 아시지. 아마 여러분들보다 한 반발짝 앞선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미고 골탕을 미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지 말고 함께 지뢰방에서 함께 뒹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선배인 도정 스님, 연일 스님, 또 스님, 또 기자만 스님 한 사람 있었는데, 묘가, 맞아, 묘가. 묘가 스님이 지난 봉암산에서 같이 살았는데, 나는 한주급이고, 그 스님들은, 이제, 삼위 딱지 떼려고, 삼위, 뭐라 그러죠, 빨간 거 댕기. 요건 띠뿌리고 이제 졸업반이라고. 띠뿌리고 난 이제 비구생인 줄 알고. 비구 삼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뢰방에서 한철 동안 같이 뒹굴었어요. 나이를 떠나서, 비구 삼위를 떠나서,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한 사람의 도반으로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제가 봉암사에서 결제 중에 숙비를 놓고 한 이틀 동안 그 선악 강의를 아마 선방에서 결제 중에 그래도 봉암사 그 특별수도원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이죠. 어떤 스님은 그랬습니다. 신라 말에 불교가 선불교가 들어와서 선방이 생긴 이래로 아마 조실 방장 선원장 외에 평납자가 나서가지고 그 강당이 아닌 선방에서 강의를 한 일은 처음이다 그래서 금기를 깨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그건 제가 대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이라고 해서 선방이라고 해서 정말 화두를 공부하고 화두를 들고 정말 장잡으로 하면서 수행하는 어떤 그런 용맹정진의 어떤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없고
그리고 어떤 경악이 부재하고 경악이 없는 그런 어떤 한다면 그것은 정말 무지성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언에서도 얼마든지 뭐 해제 처리라든가 이런데 충분히 어떤 그 성철 스님, 옛날 성철 스님이라든가 혹은 여러 큰 스님네들이 선언에서 그 선악 강의를 했던 것처럼 그런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를 잘해서 도정 스님이 와서 강주 스님에게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아마 3개월 동안 같이 뒹굴어 가지고 좀 친해져 가지고 좀 그 도만으로서 어떤 그런 정이 들었기 때문에 마치고 졸업식 하러 간다고 며칠 2, 3일 빨리 가더구만요. 가더니만 아마 강주 스님께 오라는 스님들 강의를 들었는데 뭐 어쩌저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강주 스님이 못난 저를 또 이렇게 불러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서로 많은 대화를 하고 서로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스님네들끼리 만나가지고 사실은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정말 간절한 어떤 수행심과 어떤 공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뭐 굳이 뭐 언전소식이 변삼천이라는 이런 어려운 말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말 말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반이 아니 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평상시에 하는 대로 긴장을 늦추고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 사람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옛날에 여기 중지 파시라고 여기 와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도 잘 모릅니까? 그래서 북경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사실 강당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갖다가 중국의 어떤 그런 큰 스님네들의 이야기로 어떤 중국 불교로서 사실 한국 불교라는 것이 한국 불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동아시아의 어떤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전통 불교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어떤 중국의 한문 중국에서는 중문이라고 그러죠. 그 한문 어떤 문화권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사실 은연중에 중국을 갖다가 모화하고 뭐 4대까지는 안 가지만은 어떤 모화 중화를 갖다가 삼화하는 어떤 그런 사상이 사실 은연중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을 살펴보면 단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중국 사람들의 어떤 현실의 중국 사람 단점을 보면 첫째 좀 지저분합니다. 씻질 않아요. 겨울 내내 입던 옷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옷 그대로 거기다가 또 가을옷을 봄옷을 갖다가 끼 입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함을 요즘 뭐 많이 좋아졌지만은 하여튼 그 지저분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한국, 우리 조선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중국 사람 자체적으로 봐서는 지저분하다, 깨끗하다는 것을 이미 그 사람 초월했는지 아니면 그게 이르지 못했는지 어쨌든 간에 그걸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황하유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어떤 고원지대가 돼가지고 계속 문제가 납니다. 황하지역이 그 화목, 화남 어떤 이 지방이 전부 계속 먼지가 나는 땅이고 비가 잘 안 옵니다. 지금은 많이 그 기후가 변해가지고 비가 잘 오지만은 그리고 저 고비상하고부터 끊임없이 황사가 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송황사에도 황사가 왔습니까 봄에? 그 아주 심한 황사가 있었죠. 그것이 북경만 하더라도 그런 황사가 보통 황사가 온다면 그렇게 옵니다 그냥. 그러니까 계속 먼지 속에 살고 물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먼지 속에 굉장히 친숙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같이 아시면 끄급하고 뭐 이런 거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저분하다 뭐 이런 관념이 별로 없다. 지저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어떤 장점을 이야기하자면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 인정할 줄 알아요. 상대를 인정합니다. 그러고 뒤통수에서 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크나큰 장기가 뭡니까? 뒤통수를 뒤에 쳐버린다 그러죠? 앞에서는 잘 하다가 뒤에 와가지고 탁 쳐버리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을 잘 안 한다죠, 우리, 그죠? 그렇죠. 우리의 단점이다, 그죠? 앞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뭐 앞에서는 강사 스님 최고 어쩌고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강사 치간부 한다고 뭐 아무개 스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뒤에 돌아가가지고 뭐 지연해나 별거냐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혹은 한국 어떤 성가의 어떤 버려야 할 유산입니다, 사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지저분하면서도 절대 보면은 너무 말을 잘 안 해요. 너무 말을. 너무 말을 잘 안 하는 뿐만 아니라 너무 이런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수수방관이란 말이죠. 중국 사람은 절대 너무 일에 관심을 안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길 가다가 누가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린다 그러죠? 말리다가 나중에 말리는 끼리 싸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럽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구경, 개빙 둘러 앉아서 구경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이 조금만 관련이 되면 그냥 죽게 하면 사교 놔둡니다. 자기 이익 관련이 없으면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다혈질이고 어떤 너무 이렇게 간섭하기를 사실 좋아하는데, 근데 중국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간섭하기 싫어함과 동시에 너무 말을 잘 안 합니다. 이건 장점이면서 단점인데, 그러면서 상대를 인정해 줍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정월라 이런 어떤 영웅이 이 시대의 현대 어떤 근대 영웅이 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별로 없으니까 그냥 박태기가 들어가지고 그냥 성공 이순신이라 가지고 사람, 우리나라로 봐서는 성공이지만 일본으로 봐서는 뭡니까? 깡표 두목이지 뭐. 안 그래요? 그런 어떤 전쟁의 영웅이 성공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만인에게 정말 어떤 자비를 주고 사랑을 준 어떤 그런 만인의 사표로서의 어떤 생산적인 영웅이라기보다는 어떤 소비적인 그런 어떤 전쟁터의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중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찌 성인 군자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뭡니까? 상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압니다. 중국 사람들은 20대부터 50대, 60대까지 다 친구입니다. 친구,朋友. 다 친구란 말이야. 중국에 가가지고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20대 말에 있는 학교 어떤 그 동학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자기가 병원에 잘하는 자기 친구가 있대요. 친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 친구가 뭐 과장이라나? 20살 무슨 벌써 과장이 됐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가봤더니 자기 친구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50대 중반. 근데 이 젊은 사람만 50대 중반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50대 중반이 정말 이 사람은 내 친구라고, 오더 풍요,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정말 스스럼 없이 교류하는 걸 봤을 때 우리는 뭡니까? 6개월만 차이 나도 세대 차이를 느끼고, 여기도 상반 하반 엄청나지? 여러분들도 어때요? 군기 셉니까? 여러분들도 군기가 아주 셉니까? 어떻습니까? 좀 그런 게 있지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을 정말 자비스럽게 이렇게 합니까? 하기야 또 때로는 폭력이 자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정말 군에도 그렇고 어떤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군사문화적인 것이 많이 배어있고, 또 어떤 우리 조선의 역사가 정말 어떤 침략을 당한 역사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잔재가 사실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그냥 다朋友, 다 친구예요, 그냥. 이렇게 어떤 상하 개념보다 어떤 수평적인 개념이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회 질서 유지가 어떤 수평보다는 뭐예요? 수직이라 그러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한국 불교도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수평보다는 수직적인 어떤 개념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신도들을 접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에 어떤 단위 사찰에 신도들을 해보십시오. 신도들이 신도 사원의 어떤 수평적인 어떤 유대감, 수평적인 진리의 어떤 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데 잡아야 되고, 내가 스님인데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부처님인데 복권해야 되고, 어떤 수직적인 그런 어떤 믿음을, 그런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한평생 같이 절에 다니면서도 늙은 할머니가 한 달째, 두 달째 안 보이면 뭐 쳐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에서 혼자 한 달이 돼가지고 시신이 서고 나갈 때도 아파트 옆에 사는 사람이 냄새로서 알아차릴 수 있는 사회의 어떤 비정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만약 그 노인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무릎을 탁 꿇어버립니다. 사실은 우리는 무릎 잘 안 꿇죠, 그죠? 우리는 잘 안 꿇습니다. 그것이 어떤 좋게 말하면 자존심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가는 정말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또 상대를 존중하면서 너와 나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그런 어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중국의 어떤 선불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영웅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초사제일주의, 초사성제일주의, 어떤 불교가 오히려 부처님의 교가 초사의 교로, 그래서 심지어는 송대쪽 내려오면은 당대를 거쳐서 송대쪽 내려오면은 불교가 오히려 조교로 변해지는, 조교라고 할 땐 조사라는 조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가 부처의 지위를 대신해버리는 그런 어떤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입장에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중국 문화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의미인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어떤 성가에 그대로 전이되어 가지고 정말 조사성 제일주의, 조사성이 아니면 안 되고, 조사가 아니면 안 되고, 성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선사 우월주의에, 선 우월주의에, 그래서 교는 사교 입선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버려도, 우리가 사실 버린다고 했을 때, 버린다는 뭐 사교 입선이라고 할 때 사자가 버릴 사자는 버릴 사자지만은 그때 의미는 버릴 사자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겠지, 그죠? 어떤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굳이 버릴 사자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사실 뭐 버릴 게 있어야 버리지. 다시 말하면 교회 공부하고 교회 공부한 게 있어야 버릴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아예 하지 않는 걸로, 보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런 어떤 형태가 오늘 우리 일반적인 입장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어떤 위험한 그런 선우월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뒤에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안 보입니까? 크게 써야 되겠네. 근데 한 가지 또 양해를 드릴 것은, 여러분들은 이 치문방을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문에 다들 도사들인데,
저는 한문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대신 이제 중문을 조금 하는데, 중문하고 한문하고 지금 차이 여러분들 다 알죠? 요즘 현재 중국에서는 어떤 판티제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 한자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엔티제 그래가지고 간차제, 그렇죠? 아주 간단한 간차제를 사용하다 거기에 젖어가지고 머리가 나빠가 한문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문 가지고 막 대들면 저는 꼼짝을 못하니까 날 갖다 혼내주려면 한문 가지고 대면 됩니다. 그런데 간체자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저건 대강 그 글자가 무슨 자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왜 조선 사람이 조선 한문을 안 쓰고 중문서 이렇게 하면 제가 굉장히 곤란한 지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양해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선이라고 했을 때 이 도로선을 우리는 중국 선종사에 있어가지고 남종선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종이란 말은 물론 어떤 북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그러니까 달마로부터 오조 혼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맥으로 내려오다가 6조에 이르러서 어떤 해령과 신수라고 하는 걸출한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북종 신수를 중심으로 한 선문파를 갖다가 우리는 북종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종선이라고 할 때 이 북, 그 다음에 해령을 중심으로 한 문파를 갖다가 우리는 남종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 남북이라고 하는 어떤 남북 개념은 중국의 장강을 중심으로, 장강은 우리 양자강이라고 그러죠. 지리적으로 양자강을 중심으로 신수일파가 위쪽에 어떤 소림사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위쪽에 어떤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북종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남종선은 어떤 해령이 저 광동 땅, 지금은 중국에서 광동성이 제일 부자지만은 해령 당시만 하더라도 남쪽 오랑캐들이 있던 그런 어떤 한족 중심으로 봐가지고 어떤 남만이라고 하는 남쪽 오랑캐들이 있던 그런 변방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종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북종선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귀족불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종의 선사들이 국사를 척천무라고 하죠. 척천무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전후에 어떤 국사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주위에 어떤 궁중의 어떤 왕실과 또 어떤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불교를 많이 폈기 때문에 귀족불교라고, 해령 자신이 출신이 나무꾼이라고 하죠. 이쪽이 어떻게 보면 좀 부르주아적인 어떤 기색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어떤 프롤레타리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좀 사실 해령이 저 유주라고 하면 지금 북경주의를 갖다가 옛날 유주라고 했어요. 범양이라죠. 범양에서 유주 범양에서 좌천돼가지고 남쪽으로 왔다 그러지만 그건 뒤에 갖다 붙인 건지 어쩐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해령 당대에 보면 아버지가 없고 홀로물을 모시고 나무를 해가지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정상적인 어떤 학교 코스를 배움의 어떤 길을 밟지 못한 어떤 비정규적인 그런 어떤 코스를 밟아온 선인적인 어떤 불교를 갖다가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보통 남종선의 입장에서 북종선은 한 신수 이후 한 200년, 100년, 200년 정도 가버리면 그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멸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남종은 마저도를 거치고 임제를 거치고 5가 7종으로 뻗어나가야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어떤 사자상생이라는 어떤 그런 빼박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어떤 남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년중에 선을 이해할 때, 선종을 이해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남종이라고 하는 어떤 종파 이데올로기 속에 한문을 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선사상과 우리가 이해하는 선종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남종이라고 하는 종파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유한한 근교선사에서 진리라고 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개방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반성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며칠 동안 남종이다 북종이다 어떤 이런 어떤 종파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어떤 종파주의에서 벗어나서 종파의 틀을 강하게 벗어버리고 북종을 과연 남종이 생각하는 북종, 남종에 의해서 비판되어진 북종이 본인의 북종, 본인의 모습인가? 그 본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때쯤 되면 북종을 과연 복권시켜 줄 때도 되었지 않느냐? 어떤 사상적인 개방성에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어떤 정파 이데올로기 속에서 중국이라는 마의장성 그 안에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부터 쓰기 좋은 말로 뭐라고 했어요? 중국 사람 되게 쓰기 좋아하는 말이 이게 말입니다. 천하, 텐샤! 이 말을 참 잘하거든. 그런데 중국 사람의 텐샤라고 하는 것이 겨우 마의장성 아니라 마의장성 넘어보면 지금 뭐예요? 넘의 땅이라. 오랑캐 땅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국적인 어떤 그런 작은 중국이 뭐 느리다고 하지만은 작은 어떤 그런 틀 속에서 갇히지 말고 모든 사상 그대로 아니면 부처님의 중도의 입장에서 사상을 재단해야만이 올바른 어떤 살아있는 사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물들어져 있는 종파 이데올로기, 종파의 틀 속에서 어떤 사상을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폭넓은 사상을 수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북종 있는 그대로, 남종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떤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분석을 시도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특히 남종선을 도노선이라고 하는데 이 도노선을 제창한 분이 중국 선불교에서 해능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해능이 도노선을 제창을 했다. 그리고 이 도노선을 갖다가 중국 역사상에 중국 불교 역사상에 도노선 지위를 갖다가 획득한 분이 누구냐? 신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택신해. 이렇게 해서 해능과 해능이 제창하고 신해에 의해서 도노선 지위가 확립된 제창 확립 이렇게 해서 사실 신해의 사상은 해능의 사상에 거의 어떤 같을 정도로 상상을 이어가는 그런 측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과 신해의 어떤 선을 갖다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직시할 때 우리는 도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해능 신해의 어떤 남종선만이 그러면 도노선이냐, 어떤 도노의 어떤 기치를 내거냐,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어떤 중국 역사상에서 가장 먼저 도노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은 사실 지도림이라는 분, 남북조 시대에 지도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도림, 이분이 사실 도노라는 말을 가장 먼저 썼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이론적으로 확립시킨 사람은 역시 같은 시대에 도생이라고 하는 도생, 길도자, 말생자, 도생이라고 하는 분이 도노성불론을 부러지셨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도노성불론. 저 뒤에 두 사람 따라 안 하네. 다 같이 다시 도노성불론. 그렇습니다. 도노성불론을 도생 스님이 부러지져가지고 도노의 사상을 갖다가 이미 남북조 시대에 확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천태지자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천태종 지자선사가 원본 성불론, 원본지관이라고 하죠, 그죠? 원본지관, 부정지관, 정차지관, 이게 3지관인데, 정차지관, 부정지관, 원본지관이라고 하는 이 원본, 둥그런자에 돈자, 그래서 원본 성불론, 원본 지관을 풀어주었습니다. 물론 천태지자 스님은 해능 스님의 13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북종선을 갖다가 남종선의 입장에서 점수선이라고 말을 하고 남종선의 입장에서 도래선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천태지자의 정차지관이 북종의 점수선에 많은 영향을 줬고 천태 원본지관이 남종 도로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중국의 선종을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달마 선종만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달마를 중심으로 한 능가선을 이야기하죠. 능가. 달마 스님이 능가정을 중심으로 선법을 폈기 때문에 우리는 달마 선법을 능가사, 서성사자, 능가사 혹은 능가종 혹은 불심종, 능가경에 나온 불심제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불심제일이라는 말을 달마가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심종, 능가사, 능가종 이것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달마선의 어떤 이름입니다. 지금은 달마선이 청을 통일해가지고 선 그러면 중국에서 뭐예요? 어떤 달마선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어떤 능가사와 능가종이 한 지를 이루고 거기에 아울러서 천태선이 또한 한 지를 이루고 거기다가 또 삼론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론종 우두법륜도 사실 우두법륜에도 삼론종에 속했다가 어떤 우두종을 개설한 분인데 그래서 천태선, 삼론선, 능가선 이것을 합해서 우리는 중국선이라고 정의를 해야만이 정확한 정의가 될 수가 있겠죠. 10분만 휴식.